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클로드에는 루이라는 이름의 용감하고 모험심 넘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그의 할머니가 해주던 이야기 속 마법의 숲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숲은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나무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침내 무거운 결심을 하고 숲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가방에 빵과 물을 챙기고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후 출발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는 길을 잃고 조용한 숲 깊은 곳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재를 지나 과거로 끌어당기는 듯한 돌담을 지나 다리를 건너고 그는 마침내 마법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숲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숨막힐 듯이 푸른 나무와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강, 그리고 그 강 위로 놓인 무지개빛 다리. 루이는 그 다리 위를 걸으며 소원을 빌 수 있는 신비한 나무를 찾아 나갔습니다. 루이가 그 나무에 가까워질수록 나무들이 소근거리듯 속삭였다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검은 망토를 두른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루이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올 자격이 있는 소년이구나. 무엇을 바라러 왔느냐? 루이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모두가 풍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정은 감동한 얼굴로 루이를 바라보다가 하나의 반짝이는 씨앗을 건넸습니다. 이 씨앗을 마을의 가장 중심에 심거라.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동안 너와 마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사랑과 돌봄으로 가꾸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이는 신중하게 씨앗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뒤 그는 마을의 중심에 씨앗을 심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씨앗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씨앗은 단단한 줄기를 뻗으며 아름답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부유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루이는 일생 동안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용기와 지혜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회자되며 마치 마법처럼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낸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그림 같은 마을 클레망모의 아름다운 루시아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외모와 더불어 이상한 지혜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매일같이 성벽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은 안전했지만 자유로운 바람과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없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루시아는 오래된 성의 도서관에서 고대의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책은 옛 마법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그녀는 호기심에 사로잡혔고 그 책을 행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마법의 나비를 소환할 수 있는 특별한 주문을 발견하게 되었죠. 루시아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은밀히 정원으로 가 그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그녀 앞에는 여린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비는 반짝이는 푸른빛을 내며 흔들리더니 곧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 공주님, 저는 마법의 나비 리브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어요. 루시아는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나비에게 말했다. 리브, 나에게 성 밖의 세계를 보여줘. 모험을 하고 싶어. 나비 리브는 루시아의 손가락 끝에 앉아 몸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러자 루시아는 단숨에 작은 나비로 변신했고 리브와 함께 밤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돌은 클레망모 마을 위를 날아 넘기 시작했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숲과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바다까지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루시아는 다양한 동물들과 춤을 추고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지평선 너머까지의 거리를 탐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밖에는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새벽이 밝아오면서 루시아는 리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비는 공주님,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호출해주세요. 이제 당신은 항상 이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루시아는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루시아는 클레망모의 성에서 살면서도 때때로 나비 리브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다양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루시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마법적인 장소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숲속 깊은 곳에 마법의 나무가 있어. 그 나무는 바람을 통제하고 비를 부를 수 있으며 가장 소중한 소망도 이루어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숲은 매우 깊고 위험해서 아무도 그 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마르셀이라는 어린 소년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책을 좋아하고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와 모험을 꿈꾸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할머니에게 마법의 나무에 대한 전설을 들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그는 그 나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숲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용기와 호기심이 넘치는 마르셀은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셀은 새벽에 어둠이 가시기 전에 집을 나섰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여러 가지 동물 소리와 나무들이 서로 얽혀있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똑바로 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따뜻한 햇살과 신비한 조리들의 노래에 이끌려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셀은 길을 잃고 말았다. 숲속은 사방이 비슷한 모습으로 포위되어 있어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조심스레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그는 머리 위로 구름이 드리운 하늘을 보고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숲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황금빛 햇살이 비추는 아름다운 빈터에 다다랐다. 그곳 중앙에는 실로 거대한 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바로 전설의 마법의 나무였다. 빛나는 푸른 잎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가지들은 부드러운 바람결에 춤을 췄다. 놀랍고도 경이로운 광경에 마르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나무의 이파리를 만져보자 나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르셀에게 말했다. 어린아이여, 당신의 방문을 환영하오.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인 마법의 나무여. 당신은 담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소. 무엇이든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마르셀은 잠시 생각하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빌었다. 그러자 나무는 은은한 빛을 내며 한껏 흔들리더니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하여 마르셀은 마법의 나무에 작별을 고하고 돌아왔다. 숲은 여전히 그를 놀랄 만큼 아름답고 조용했다. 돌아오는 길이 마치 처음보다 더욱 수월하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그는 가족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마르셀의 건강과 즐거움, 용기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 후로 마르셀은 자주 이 숲으로 모험을 떠났지만 그때마다 그는 마법의 나무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마르셀의 순수한 소원을 이뤄준 후 떠나버린 양 숲에 또 다른 신비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는 숲에서의 경험 덕분에 더 나은 지도자로 성장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배웠고 언제나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다. 이렇듯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마법의 나무가 남긴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간직하며 새로운 세대와 함께 그 전통을 이어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마법의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은 수백 년 전 알 수 없는 마법사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긴 고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오두막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지만 숲의 심오함에 길을 잃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숲의 존재를 알고 있는 소년과 소녀들이 마을에 많았지만 그중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녀 클라라는 이 오두막을 찾아가고자 결심했습니다. 클라라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자라났고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숲의 전설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클라라는 필요한 물품을 가방에 챙기고 그녀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은 처음에는 그녀에게 친근하게 보였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나무는 하늘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덤불과 꼬인 나뭇가지들을 지나 그녀는 이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소리를 따라 가보니 마법의 오두막을 매우 닮은 그러나 오래된 허름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며 늙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마담 아가트라고 소개하며 클라라가 오두막을 찾으러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마담 아가트의 초대를 받아들여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였다. 오두막은 마담 아가트의 삶의 견적을 보여주는 듯 잘 정돈되어 있었고 많은 허브와 기이한 물건들이 구석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담 아가트는 클라라에게 진정한 오두막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것이나 먼저 용감함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마담 아가트는
클라라에게 세 가지 질문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이 숲이 왜 마법의 숲이라 불리는지를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단순히 이곳에 신비로운 생물과 숨겨진 비밀이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으나 아가트는 고개를 저으며 클라라에게 더 깊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고 숲의 존재 목적과 삶의 조화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상상했습니다. 그러자 아가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현명한 답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마담 아가트는 클라라에게 시간이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린 클라라는 단순하게 시간은 시계로 측정한다고 대답했지만 아가트는 그녀가 시간이 흐르는 진정한 의미를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그동안 주변의 자연과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시간이란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아가트는 클라라의 용기를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아무리 무서운 것이 나타나더라도 그녀는 전진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그 말에 아가트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클라라에게 상냥하게 격려하며 두려움은 극복하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클라라에게 아가트는 진정한 마법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다시 숲을 걸어 마침내 전설로만 여겨졌던 아름답고 신비로운 오두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클라라는 수많은 고서와 도구들을 통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그녀의 마을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결국 마법의 오두막 덕분에 이름다운 삶을 살아갔고 훗날 그녀의 이야기 역시 하나의 전설이 되어 프랑스 전역에서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후세에 가르칩니다.